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 왜?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니야. 긁어왔지. 내가 이거 있어 보려고 얼마나 6개월 동안 이거 찾고 있다. 한나 아렌트. 박사님 앞에 계시는데요. 자,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그 철학자 이전에 아마 기자를 했을 거예요.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를 하는데, 기자할 때 한 재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게 영화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이만 쇼인가? 뭐 아마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재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600만 명의 이 유태인을 학살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로 데려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600만 명을 죽이도록 그 명령을 내리는데, 저는 지시로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에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끝까지 당당하게 행동했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600만 명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히 악랄하게 생겼을 것 같고, 목소리도 그럴 것 같고, 일상적인 생활 자체도 그럴 것 같은데, 너무나도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이 생긴 거예요. 그게 놀랬고, 또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또 놀랬고, 또 뭐라더라,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그럼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박사님. 꼭 책 내용이 아니더라도 악의 평범성. 이거의 결론이 뭘까요? 스스로 그걸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책 내용을 잘 알아셔가지고. 본론을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좀 한 단계씩 가시죠. 결론을 얘기하시면. 누구나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오페라도 듣고 하고 가곡도 듣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게 된 거는 상부의 지시에 순응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히틀러죠. 히틀러가 아이만 600만 명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권력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칼로 이런 게 아니고, 그 버튼 눌러라, 이렇게 이제 한 것 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요때 뭐가 됐었어야 되냐면, 히틀러가 딱 얘기할 때, 내가 이 행동하는 게 맞나? 분명히 히틀러는 죽이라고 했는데, 가스 틀어가지고 600만 명 죽이라고 했는데, 맞나? 이렇게 질문이 있었다면 이거는 안 됐겠죠. 근데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제 5.18 그때 총살을 이제 명령을 했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자백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평범한 사람은 상부의 지시, 권력의 지시가 내려놓으면 대부분이 이 지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까를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시에 순응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하도록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 이루어져요. 악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져온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옛날 책, 스승, 이 사람의 말은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최근에 좀 겪게 됐어요. 이름은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어느
모임에 제가 나갔습니다. 모임에 나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좀, 네, 좀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의 모임에 나갔어요. 참 뭐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고 식견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임상예를 얘기할 때가 됐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왔는데 자기는 태어민이라고 받고 태어민인데 증상은 어떻게 하고 저래저래 하니까 어떤 처방을 쓰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가면 저는 제일 먼저 뭐냐면 저 사람이 질문해서 저 사람이 태어민이라는 거 어떻게 확신하지? 저게 전 첫 번째였어요. 저는 뭐 사상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함부로 저는 태어민이다 이렇게 진단을 잘 안 해요. 확증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 대답을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질문에서 태어민, 소민, 소양인이라고 진단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처방을 써봐, 저 처방을 써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놀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체질이 틀리면 처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욕먹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처방을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에 의해서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반복해 봅니다. 이거 뭐 어떤 질문이 오면 요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해보고 그거의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요. 그래도 틀리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어요.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태어민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이 즉답이 딱 오더라고. 믿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 말을 믿어?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최대한 그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증상이나 병리나.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한론을 공부하는데 상한론 의서에 나오는 모든 글귀는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런데 좀 부차적인 글도 있거든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글. 근데 그거를 억지로 경강부회하는 모습들을 보고는 야, 이거 큰일이다. 또 있어요. 잘 나가는 어떤 스승님, 과거에 찬란한 어떤 스승님이 나는 복령이 좋더라. 라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복령. 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좋은 약이죠. 요즘 복령 많이 비싸졌습니다. 네, 그런 거 무비판적인 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맹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명의가 되든 뭐든 그거는 모르겠는데 발전하려면 의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상한론 할 때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거 몇 번 갈아엎었어요. 이 내용을. 제일 처음에는 그 노이준 그 원장 그 책도 보고 하니까 내용 정리 잘 돼 있더라. 싹 한번 해봤어. 에이씨. 그 다음에 거기에다 약간 김윤상 원장님 강의도 좀 첨가해보고, 안 되겠다. 그건 내가 생각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게 다 갈아엎고 이렇게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오래 하고요. 오래 하면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깨져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는데 사고하는 여러분들한테 게시탕은 어떻게 씁니다. 그 방법 외우세요.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는 확신하는데 병리를 하는 거를 저랑 연습하시면은 환자 보는데 도움 분명히 되십니다. 게시탕을 잘 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연습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혼자서 잘 안 하거든요. 저랑 여기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진도를 떠나가지고 빨리 나갈 거는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필요한 거는 계속 어떤 사유하는 거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